대한민국 60대 이상 여성 중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비율은 단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불려보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정수님 씨. 그녀는 올해 71입니다. 둥근 얼굴형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인자한 동네 할머니의 모습이지요. 체구는 왜소하지만 단정합니다. 늘 깔끔한 면 블라우스를 입으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평생을 누구 엄마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함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이름이 지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 믿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도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큰아들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돌아온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온통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켜놓지 않은 전등 밑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자식들이 먹다 남긴 찬밥, 그리고 차갑게 굳어버린 반찬들. 수님 씨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굳은 밥덩이를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빚을 지고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건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그때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체격은 좋지만 늘 짜증이 가득합니다. 민성이는 구두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자고 뭐해? 수님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성아, 밥은 먹고 다니니? 아들은 대답 대신 신경질을 냅니다. 내 밥이 문제야 지금. 이번에 사업 자금 모자란다고 했잖아. 수님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른 얼굴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의 삶을 민성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성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청천벽력 같은 말을 뱉습니다. 엄마, 이 집 명예 내 앞으로 돌려줘. 어차피 나중에 놔줄 거잖아. 수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가 평생 지켜온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건 안 된다, 민성아. 수님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이마를 짚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처럼 빌딩을 물려줬어, 뭘 했어?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힙니다. 돈이 없어서 미안해하며 밤낮으로 장사하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 희생은 아들에게 그저 무능한 부모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수님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자리, 수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손녀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20대 중반의 단아하고 영리한 아이. 지은이는 할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은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는 이렇게 살지 마. 할머니도 원래 이름이 있었잖아. 지은이는 낡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요즘 사서함으로 첫사랑 찾는 라디오가 있대.
우리 거기 사연 보내보자. 수님 씨는 멍하니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서함. 그 단어가 죽어있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50년 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스러운 사서함 7호의 기억. 과연 수님 씨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은이가 꺼낸 사서함이라는 단어는 수님 씨를 50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참 싱그러운 소녀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장난기 가득했던 눈망울, 지금은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칼도 그 시절엔 칠흑처럼 검고 고왔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청년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었습니다. 수님 씨 오늘 참 고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헤어짐이 두려웠던 어느 여름날, 진우 씨는 낡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시골 우체국의 작은 사서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멀리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 사서함 7호에 편지를 남깁시다. 그것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집안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강제 이사, 수님 씨는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거친 삶의 파도들, 중매로 만난 남편은 무뚝뚝했고 시집살이는 밤낮 없이 혹독했습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님 씨는 시장 바닥을 굴렀습니다. 억척스럽게 채소를 다듬고 파느라 곱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가슴 깊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둥글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고왔던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웃음소리 하나에 모든 서름과 아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자식은 그녀의 훈장이자 목숨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워진 이름으로 50년을 버텼습니다. 다시 시려오는 현재의 겨울밤, 수님 씨는 여전히 낡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면 블라우스 위로 왜소한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큰아들 민성이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서류 한 장을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 집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동생들도 다 동의한 일이에요. 수님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졌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전부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집, 그것을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조각조각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쏘아붙입니다. 어차피 노인네 혼자 살기엔 과해요. 자식들의 냉혹한 이기심 앞에서 수님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성이가 신경질적으로 방을 나가자 수님 씨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와 낡은 서랍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식들이 보낸 서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 속에서 나온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열쇠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진우 씨가 남겨주었던 비밀 사서함 7호의 그 열쇠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에 치여 까맣게 잊고 지냈던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지금, 이 작은 열쇠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너는 원래 빛나던 정수님이었다고. 수님 씨는 열쇠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미약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손녀 지은이가 방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쥐인 열쇠를 보며 지은이는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그 열쇠가 사서함 열쇠야. 수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노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 이름이 여기 있구나. 지은이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의 하얀 화면 위로 정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힙니다. 평생을 숨겨왔던 애틋한 사연과 함께 사서함 7호의 약속이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자식들에게 짓밟힌 노년의 서러움 끝에 과연 어떤 기적이 찾아오게 될까요? 50년 전의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사서함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믿기지 않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지 일주일째.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면 블라우스를 입은 수님 씨. 그녀의 둥근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 민성이가 거실 문을 세차게 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인상에 분노가 맺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집 한 채가 아까워요. 수님 씨는 왜소한 어깨를 바르르 떨었습니다. 민성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거칠게 잘랐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엄마가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서 이 모양 아닙니까? 그 단어가 수님 씨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건만 돌아온 것은 이기적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민성이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수님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 내팽개쳐진 서류 뭉치들. 그것은 자식들이 내민 칼날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옷 한 벌 편히 못 입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이마에 들러붙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비친 늙은 어머니는 그저 돈줄을 쥐고 있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내 존재 가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수님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을 닦던 수님 씨의 눈에 싱크대 밑 깊은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성이가 헤집어 놓은 짐들 사이로 오래된 가죽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남편의 글씨. 수첩의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이에게 평생 짐만 지워 미안하다. 이 짐만큼은 온전히 수님이의 이름으로 남긴다. 수님 씨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를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정수님이라는 한 인간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겼지만 이 집은 남편이 보낸 사죄의 편지였습니다. 수님 씨의 눈빛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채워졌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 라디오에서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님 씨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보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성적인 DJ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다음은 정수님 씨의 사연입니다. 수님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젊은 날의 아픔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사서암 치료의 이야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DJ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방송국으로 급히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50년 동안 사서암을 비우지 않았다는 한진우 씨가 정수님 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수님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은이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들었어? 진우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내 이름을 기억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정수님. 그 이름이 라디오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님 씨는 식탁 위에 법원 서류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더는 자식들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지은이가 전해준 쪽지에는 작은 시골 우체국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사서암 치료. 과연 그곳에서 수님 씨는 그토록 그리웠던 청춘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눈물 가득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수님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늘 입던 깔끔한 면 블라우스 위로 잔잔한 꽃무늬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창문에 대고 둥근 얼굴을 가만히 비추어 봅니다.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수줍은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창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풍경들. 마치 지워진 이름으로 살아온 50년의 세월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의 모진 독설도 오늘만큼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인 시골 우체국이 가까워질수록 수님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수님이라는 이름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시골 우체국에 들어섰습니다.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사서암 치료. 그 앞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체구는 마르고 왜소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수님 씨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덮쳐왔지만 눈앞의 노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젖은 눈동자가 수님 씨를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님 씨 정말 정수님 씨가 맞군요.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수님 씨라 불렀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서암 치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래고 먼지 쌓인 봉투들이 사서암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편지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모두 수님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매년 이곳을 찾아와 그녀의 이름을 적은 편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길 바랐소. 내 기억 속 정수님은 늘 가장 빛났소.
수님 씨는 빛바랜 봉투를 안아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희생을 무능이라 불렀지만 이곳에는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준 숭고한 시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의 억울함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체국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성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인상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행을 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늙은이가 남부끄럽게 바람이라도 피우는 겁니까? 이럴 시간 있으면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세요. 민성이는 진우 씨를 멸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인생과 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을 빼앗을 국리뿐이었습니다. 수님 씨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서러움이 일순간에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왜소했던 어깨가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더는 자식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수님 씨는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성이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 민성이는 황당한 듯 입을 벌렸습니다. 수님 씨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 정수님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왜소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 어떤 권력자보다 준엄하고 무거웠습니다. 민성이는 어머니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다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마침내 홀로 우뚝 섰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내 이름과 인생. 과연 그녀의 황혼은 어떤 빛깔로 채워질까요? 마지막 장에서 진정한 치유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자식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뒤로하고 수님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왜소하고 가냘픈 체구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입은 면 블라우스 위로 자신감 넘치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둥근 얼굴에 깊게 패어있던 그늘은 어느새 따스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일기장과 사서함 7호에서 가져온 편지 다발들. 그것들은 수님 씨가 살아온 날들의 가장 위대하고 정당한 훈장이었습니다. 더는 자식들의 독설에 눈물 흘리며 차가운 밥상을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 위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 3글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정수님. 지워졌던 이름이 비로소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수님 씨의 노년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서랍장에서 찾은 작은 열쇠와 가슴 설레는 편지 한 통을 들고 말입니다. 이제 사서함 7호는 슬픔의 공간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첫사랑 진우 씨와 노년의 온전한 우정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두 사람은 살아온 날들의 궤적을 메우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야 했던 세월을 지나 서로를 가장 빛나는 한 인간으로 대합니다. 우체국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를 압니다. 정수님 할머니 오늘도 편지 오셨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님 씨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오후였습니다. 큰아들 민성이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카롭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늘 당당하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을 겪은 뒤에야 자신이 저지른 불효를 깨달은 모양입니다. 민성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엄마 가슴을 찢었습니다. 수님 씨는 가만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울며 다 받아주었겠지만 지금의 수님 씨는 중심이 단단했습니다. 민성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내 집과 내 인생은 온전히 지킬 것이다. 너도 이제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라. 단호하지만 품이 있는 어머니의 태도 앞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가족의 질서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당신도 한때는 우주보다 빛나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소년이었고 소녀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때문에 그 귀한 이름 석자를 가슴속 깊은 장롱에 묻어두진 않으셨나요? 세상이 당신을 누구의 부모로만 부르고 그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느라 껍데기만 남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늦은 때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소리내어 불러보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정수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님아, 오늘도 참 멋진 날이다. 정말 잘 살아왔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확신의 한마디. 그것이 그녀의 황혼을 찬란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소중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웠던 청춘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잊혀가던 당신의 이름 석자를 아래 댓글창에 자랑스럽게 남겨주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위로와 기적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길고 깊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